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과정. 오늘 언택트를 위한 대관 사업으로 매출을 늘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가르를 맡게 된 최유석 강사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굉장히 생업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교육의 취지도 그렇지만은 또 코로나 이제 4단계 발행되면서 아마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시간 내시고 이렇게 강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어쨌든 오늘 교육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내신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 팁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크게 이제 제목은 언택트를 위한 대관 사업으로 매출을 늘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대관 사업이란 말은 이제 공간 임대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서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공간 임대 사업은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같이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공간 대여 사업을 할 때 준비해야 될 프로세스가 뭔지 1, 2, 3, 4가 있죠.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공간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자,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Q&A로 해서 질의응답을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45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 또 45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생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3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3시 45분까지 첫 시간을 하고 15분 쉬고 그 다음에 4시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해서 4시 45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5분씩 두 번 진행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딱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이런 유의 이제 세미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저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슬라이드를 설명해 줄 때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질의응답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라이브 플랫폼 또는 유튜브로 보신 분은 유튜브 플랫폼에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막 쳐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Q&A 위주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써주신 질문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랑 영상은 잘 들리시죠? 우리 채팅하는 거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 한번 켜주시고요. 오늘 교육의 기대 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인사를 겸해서 한번 한 줄씩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고 보고 제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는 이제 찌리찌님 그리고 린던 제이님 그리고 오킴님께서 이제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모바일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거기 잘 입력이 되는지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 2, 3번 설명을 다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Q&A 위주로 이제 했으면 하는데, 자, Q&A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질문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을 미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스크 안 쓴 사람 얼굴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곳 스튜디오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가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열심히 교육에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제 최효석이라고 합니다. 최효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치라는 타이틀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기업 교육 회사인 이제 서울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회사에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사진이 보이는데 서울 비즈니스 스쿨 캠퍼스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있고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의자만 넣는 이제 스쿨식으로는 30명에서 맥스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장 하나랑요, 한 12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하나 있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제 대표님들이나 경영진,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코칭을 하는 일, 그리고 기업이나 또 오늘처럼 이렇게 관련한 교육을 하는 일,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간 대여 사업을 하면서 제가 공간 사업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랑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공간 대여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공간 대여 사업뿐이 아니라 아마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 솔루션으로 이제 공유 경제란 말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 대여 사업이 이제 공유 경제 핵심 중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공유 경제란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원 활동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이제 공유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소유자는 어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소비 형태라고 하는데, 자,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에 쓰는 재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먼저 나라는 사람의 보통 시간을 많이 쓰죠. 인력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장비를 팔거나 빌려주는 일을 할 때는 그 장비를 사용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간이 있을 때 이제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이제 생산성이라는 걸 보면은 가동률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업이라고 할게요. 전문 저같이 어떤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16시간을 일을 안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베이스로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시간을 써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평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제가 지금처럼 강의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근데 저녁에 만약에 한 4시간짜리 강의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럼 저는 이제 몸은 피곤하겠지만은 4시간만큼 일하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로봇이에요. 지치지 않아. 그래서 24시간을 일할 수 있다면은 8시간 일하는 거에 비해서 한 3배를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를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9시에 업무를 시작을 해서 똑같이 이제 법적으로는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뭐 야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한 10시까지 야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보통 아침 한 7, 8시에서 한 10시까지 이제 사무실을 돌린다고 했을 때 아주 열심히 쓰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해서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쓰지는 않는데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깝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루에 16시간을 만약에 사무실에 쓴다고 하면은 나머지 8시간은 그에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노는 시간에도 이거를 돌려서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이제 공유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성공한 뭐 에어비앤비, 그 뭐 우버, 뭐 위워크 이런 서비스들을 한번 볼게요. 네. 잠깐. 자,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우버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 이제 이거예요. 그 내가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다른 운전자의 시간을 내가 공유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죠. 에어비앤비는 뭔가요?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2개를 쓰고 하나가 비고 있어. 근데 이 방을 활용해서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돈을 벌 수 있다면 굉장한 기회가 창출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자,
얼마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래 비전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하루에 차를 몇 시간 쓰냐? 보통 출근할 때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하루에 2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2시간은 사실 차가 주차장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완성이 되면은 주차장에 이제 차가 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놨을 땐 그 차가 자동으로 이제 우버처럼 차 필요한 사람한테 렌트를 해주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같은 거를 미래 비전으로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에서 어떤 뭐 낭비되는 요소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가동률이 100%가 아닌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을 갈아 넣는 건 아니에요. 예,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일하자.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설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설비인데 딱 우리만 일하면은 일할 때 쓰고 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게 이제 공유 경제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 맞은편에는 우리 촬영하는 회사에서 이걸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명이랑 카메라랑 되게 비싼 거를 쓰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촬영이 있는 날에는 이 장비를 쓰는데 촬영이 없는 날에는 저게 아마 사무실에 있겠죠. 만약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우리가 촬영이 없는 스케줄이 있을 때 빌려줘서 렌탈 사업을 해서 추가로 돈을 벌면은 어떨까?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을 유망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 부업이죠. 투잡 같은 거. 이런 거는 추가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제 체력도 너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은 뭐 당장은 조금 돈 더 벌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약간 본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어떤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우리 전문 장비를 렌탈해 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부수적인 걸 얻을 수는 있는데 뭐 렌탈 전용으로 갖다 놓은 장비가 아닌 이상은 어떤 수명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명이 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장비를 막 빌려주긴 좀 어려운 게 있죠. 자, 그런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소모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죠. 많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한 20평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땅값에 이 정도 자리를 하루에 만약에 렌탈을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못해도 몇십만 원,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받거든요. 뭐 토지 같은 기준으로는. 근데 그 돈을 그냥 쓰는 거는 이제 너무 아껴.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를 렌탈을 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비용보다 이거를 빌려줘서 받는 비용이 더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제 대여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공유 경제는 우리가 이제 낭비되는 이제 자원을 다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쓰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모델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뭐 IT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무를 24시간 다 로봇이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100% 활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인력뿐이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 자체를 우리가 계속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자, 이게 공유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의 자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일단 공간 대여 사업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3대 공유 오피스 업체를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위워크, 이제 이쪽 공간 대여 사업의 이제 대명사죠. 코워킹. 근데 여기는 CEO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금 많이 죽었어요. 두 번째 이제 패스트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이제 패스트 5, 그리고 하나에서 하는 이제 드림 플러스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코워킹 오피스 산업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제 뭐 회의실 대여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무실 월대여 아니면 파티룸, 심지어는 무슨 이제 하여튼 우리가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이제 공간 대여 사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공간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분명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을 할 때 이제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자, 그거를 먼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벗어서 그냥 이것도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뭘 우리가 준비하나요? 처음에 일단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 고객의 문제가 뭔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 시장은 어떤지, 경쟁자는 어떤지, 또 우리의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간 대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사업에다가 플러스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신사업을 기획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매일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는 일을 하지만은 잘 되는 회사와 안 되고 있는 회사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얼마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고 거기에 잘 정렬이 돼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회사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미션과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막 요 벽에다가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막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제 요식행위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적용이 잘 안 될 케이스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팀으로 북극점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로서 자, 우리 목적지는 3일 후에 북극점에 도착하는 거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북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3일 후에 여기를 도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자, 저기 30m 앞에 있는 저 나무까지 나만 잘 따라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떻겠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의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의 목표는 뭔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분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간 대여 플랫폼으로 이제 가장 큰 데가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데란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서 우리 공간 대여하는 목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봤어요. 뭐 파티룸도 있고 보컬 연습실도 있고 스터디룸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저희 서울 비즈니스스쿨 캠퍼스는 강의장의 목적으로 이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제가 있는 요 공간은 여기도 강의실처럼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촬영 스튜디오로 이제 쓰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간의 이제 위치, 상권, 고객이 뭐 원하는지, 자, 이것부터, 그리고 단가는 또 어떤지, 자, 이런 게 좀 구상이 되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남는 거 하나를 이제 회의실로 하고 싶어요. 근데 회의실로 만들고 싶은데 뭐 이제 4인실로 할 건지 아니면 한 20명 들어가는 이제 큰 대회의실로 할 건지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 연령대도 있어요. 뭐 테헤란로나 을지로 같은 데는 이제 오피스 빌딩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의실이나 미팅할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파티룸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건 청년 인구가 많은 데에다 해야 될 거예요. 뭐 홍대 합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수라든가 뭐 이런데. 그 내가 만약에 이제 녹음실이라든가 뭐 촬영 스튜디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런 데들은 보컬 연습실, 이런 데들은 이제 소음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지하에 하죠. 근데 우리가 지상 3층 했는데 거기다 보컬 연습실을 하고 싶다. 자, 요거는 약간 좀 핏이 안 맞는 좀 그런 게 있겠죠. 자, 공유 주방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이제 주방 시설을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겠고, 좀 이런 게 이제 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뒤에서 이제 팁에서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좀 연관된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전히 돈을 더 벌겠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목표예요. 예.
이걸 통해서 연말까지 내가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겠다. 그거 말고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내 사업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뭘 할까요? 내가 지금 웨딩 사진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명도 있고 다 있어. 자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공유 오피스를 쓰겠어. 자 이러면 좀 어때요? 그러면은 뭐 조명 시설이니 카메라 시설이니 지금 있는 장비들을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웨딩 스튜디오를 썼는데 웨딩 스튜디오 대신 내가 이제 프로필 사진, 어떤 바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겠어. 약간 이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 제가 이제 어떤 빌딩에서 뭐랄까요? 어떤 오피스 빌딩 가운데서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동률이 50%밖에 안 돼. 내가 10개 방이 있는데 5개밖에 안 써. 그럼 나머지 5개를 그런 이제 조그만 방 뭘로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좀 비슷한 거? 뭐 스포츠 마사지 하시는 분한테 렌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심리 상담 하시는 분한테도 빌려줄 수 있겠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이따가 강조드리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랑 저는 동떨어지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낮에는 요리사를 하고 있어. 근데 밤에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어. 뭐 어쨌든 뭐 지금 하는 일이 좀 돈이 안 되니까 부업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내가 뭐 식자재 유통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지금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인 돈이 들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죠. 자, 고객, 시장, 경쟁자 이런 거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사 분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강약점이 뭔가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이제 교육 회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는 이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강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공간을 스튜디오로 렌탈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뭐 웨딩 촬영, 막 돌잔치 촬영 이런 게 아니라 강의 영상 촬영에 좀 강점이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또 내가 어떤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룸으로 된 식당. 자,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를 빼서 포토 스튜디오로 쓰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걸 하는데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요리 사진, 음식 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찍는다. 그럼 내가 하는 거랑 좀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런 게 있어요. 또 내가 이제 하는 업이 B2B인지 B2C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유 경제, 공간 대여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B2C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B2B 영업이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접근하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B2C는 너무 컨택 포인트가 많고 이제 단가가 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연간 계약하는 이제 대형 B2B 업체 한 세네 개 정도만 잡으면은 사실 1년치 농사는 이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컨택할 수 있는 B2B 네트워크 채널이 어디에 많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경력 분야에 이제 많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피트니스 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안에 이제 GX룸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쓰고 있어. 그래서 저 공간을 이제 활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는 네트워크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막 증권회사에 가서 막 영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동차 뭐 제조 공장 가서 영업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비슷한 업종에 있었던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어디에 도움 되냐면은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소품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남는 공간을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대여 시설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 20평 공간이 있어요. 그 여행자들이 원하는 인테리어와 소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벽에는 세계 지도도 큰 거 하나 있고 외국에서 사온 뭐 엽서들, 기념품들 막 이런 거
그리고 앞에서는 여행 강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스테이지도 하나 만들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1층에 남는 공간을 커피숍으로 공유 커피숍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그려지잖아요. 막 이제 커피 머신 두고 대충 뭐 이제 브라운 컬러의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컨셉이 잡히면은 어떤 인테리어로 갈지 어떤 소품을 살지는 사실 짜자작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자, 근데 우리가 뭘 할지 정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사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분석이에요. 자, 고객 분석은 우리가 분야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때 고객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렌탈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공유 오피스 제외하고는 이제 회의실이랑 강의장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포토 스튜디오 정도? 이 정도.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의자, 책상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런 빔 프로젝트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진짜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이런 업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장소에 프린터기가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할 때 뭐 핸드아웃을 출력할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할 수 있게 이제 그걸 놓고 와이파이 빵빵한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창고에는 뭐가 꼭 구비돼 있어야 되냐면은 뭐 A4 용지도 그렇지만 뭐 포스트잇, 전지, 가위, 칼 이런 교구들 같은 걸 다 구비해 놔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좀 불리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시장 분석이랑 네 번째 경쟁자 분석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분석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팀도 있고 제품도 있고 시장도 있고 경쟁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말하는 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품이 제일 중요하죠. 아닙니다. 제품이 안 좋아도 마케팅만 좋으면 다 팔립니다. 아닙니다. 다 안 좋아도 팀만 좋으면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팀을 우선순위 한 분이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마케팅 센트릭하게 접근하는 분이고 아니다 제품만 좋으면 마케팅 없어 팔린다 이런 분들은 제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경쟁 강도가 사업의 성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두 개의 낚시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낚시터가 있는데 한 낚시터에는 물고기가 10마리가 있고 한 낚시터에는 물고기가 1000마리가 있어요. 자, 1번, 2번. 자, 몇 번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근데 그게 정답이면 제가 이 질문 안 하겠죠.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 1번 낚시터는 물고기가 10마리인데 낚시꾼이 저 혼자예요. 근데 2번 낚시터는 물고기가 1000마리인데 낚시꾼도 1000마리가 있어요. 1000명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집에 갈 때 물고기를 몇 마리 들고 가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낚시터는 내가 재수 좋으면은 물고기를 10마리도 잡아갈 수 있죠. 근데 2번 낚시터는 어때요? 물고기가 1000마리인데 한 마리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집에 갈 때 물고기 몇 마리 들고 가느냐는 저수지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느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죠? 단지 내 옆에 같은 이제 낚시꾼이 몇 명 있느냐. 자, 이게 유일한 변수인 거죠. 그죠? 여기서 물고기가 몇 마리 있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낚시꾼이 몇 명이 있냐. 이게 이제 경쟁의 강도입니다. 이제 레벨 오브 컴피티션이죠. 자, 근데 이제 사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시장 사이즈만 크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접근 많이 하세요. 이제 인구가 13억이니까 양말 한 켤레씩만 팔아도 13억 켤레 파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시고 성공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은 중국에는 양말 장수만 몇 천만 명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남역 가시면은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신논현역까지 강남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양옆으로 커피숍이 100개가 있대요, 여러분. 100개.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101번째 카페를 차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남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100개의 커피숍을 다 제끼고 여러분의 카페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맛이 있든가, 아니면 인테리어가 제일 좋든가, 아니면 여기서만 파는 메뉴가 있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라도 제일 좋든가, 심지어 잘 보이기라도 하든가, 이런 뭐라도 하나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제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업의 성공을 확률에 기대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반면에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대형 빌딩이 있는데 1층에 이 건물의 유일한 커피숍을 내가 냈어. 그럼 적어도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는 이상은 우리 커피숍에서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제 메디컬 빌딩에 이제 약국 하나 들어서 있는 거, 거기 그건 보통 건물주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즈니스에서 독점 시장이라고 그러죠. 독점 시장. 그래서 이걸 블루오션이라고도 하고 뭐 제로투원이라고도 하고, 그런 데서 그런 책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경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찾아라,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 할 때나 컨설팅 할 때는 그것만 찾으면은 거의 문제가 거의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자, 저희 회사도 이제 강남에 있잖아요. 자, 이제 테헤란로에 서갖고 이제 대로변에 서갖고 이렇게 한 바퀴 쭉 가요. 그럼 제 시야에 있는 건물 중에서 공간 대여 안 하는 건물 단 하나도 없을걸요,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유 경제가 이제 사실 되게 흔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플랫폼도 많고. 근데 내가 안 쓰는 시간에 올려놓으면은, 그래, 누가 쓸 사람이 있으면 써. 근데 올려놓지 않으면은 그럴 기회조차 안 생겨. 그러니까 사실은 다 올리는 거죠. 예, 안 하면 바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모든 건물이 다 공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커피숍이랑 비슷해요. 우리 동네에 이 많은 이제 경쟁사들을 제끼고 우리 건물을 쓰게 할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그 공간을 선택을 할 때 일단 지역을 먼저 보죠. 보통 이제 지역이랑 이제 비용,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큰데, 우리 동네에 우리 옆 건물, 앞 건물, 이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뭔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경쟁자 분석이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는가, 이게 경쟁 강도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 저수지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돼가고 있느냐, 이건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할지를 정했어요. 이 중에서 뭘 할지 정했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자, 왼쪽 위에, 자, 저건 뭡니까? 저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파티룸이에요. 예. 그래서 요새 저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무슨 파티나 이제 이벤트 할 때 저렇게 빌려서 예. 저런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빔 프로젝터랑 저런 조명,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인스타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뭘까요? 저거는 이제 사진 스튜디오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가까운 그림인데,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키즈 스튜디오 같아요. 가족 사진이랑 아이들 사진 찍는 스튜디오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찍어주는 그런 데코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래쪽 그림에 이제 왼쪽이 이제 강의장이죠.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회의실, 저것도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인테리어 어때요? 저 공을 좀 많이 들였거든요.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인테리어 하려고 저는 이제 호텔에 있는 그 어떤 미팅룸 인테리어를 참고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그 일단 내가 공간이 있어요. 어떤 한 30평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되게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티룸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포토 스튜디오로도 쓸 수 있고요. 어떤 뭐 이제 뭐 이걸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거. 자, 이게 좋은 전략일까요? 안 좋은 전략일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뭐 좋은 점은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죠. 네, 클라이언트를 여러 쪽. 근데 안 좋은 점은 이제 컬러가 좀 옅어지는 그런 게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제가 칼국수 매니아예요. 칼국수 매니아.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칼국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 앞에 칼국수 파는 데가 2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메뉴가 딱 하나 칼국수만 팔아. 그 두 번째 김밥 나라인데 메뉴가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국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 2번 중에 어디를 가나요?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1번을 갑니다. 근데 약간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파티룸만 전문적으로 하는 파티룸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업체야. 자, 이런 회사랑 우리는 여기 파티룸으로도 쓸 수 있고요, 강연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스튜디오로도 쓸 수 있고요, 등등등 다 하는 데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 나는 파티룸을 빌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를 빌릴까요? 이게 그 칼국수 질문이랑 같은 질문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다목적 사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되게 멀티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데코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파티도 할 수 있고 뭐 펜션처럼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키즈 카페 잘 못 가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애들 모아서 한 세네 집 모아서 저렇게 어제 독채로 키즈 카페처럼 쓰는 저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런 거는 사실 뭐 조명은 기본 세팅이고 비품 같은 거 그때그때마다 이제 바꿔서 할 수 있으면은 뭐 저런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목적이 되게 명확해요. 예를 들면 저희 강의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책상을 이렇게 놓거든요. 세 개를 이렇게 디귿자로 놓으면은 2명씩 앉으면 6명씩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6명씩 4개조 24명이 하는 워크샵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 그 회의실 같은 경우는 선릉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외부에서 회의할 일이 있을 때, 근데 대학생들이 쓰기에는 조금 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터디하는 목적은 아니고 조금 이제 격식 있는 어떤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호텔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토지 같은 데나 카페 같은 데 빌려서 하긴 좀 그런 분들이 하기 좋게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해놨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뭐 이제 책상이나 비프나 이런 걸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이제 한 거죠. 근데 반면에 똑같은 회의실인데 우리는 대학생들 팀플 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될까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인테리어보다 사실 이제 비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좀 근데 뭐 인테리어 관점을 얘기하자면 그만큼 이제 캐주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했어요. 우리가 뭐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인테리어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홍보를 해야죠. 홍보. 네. 홍보는 크게 이제 플랫폼, 그 직접 홍보, 그 B2B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도 홍보가 되게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이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가 뭐 지리산 산자락에 어떤 음식점을 하나 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강남역에 사실 강남역 근처에 커피숍을 차리면 지나가다가 들를 수도 있거든요. 유동인구란 게 있으니까. 근데 깊은 산 속에 식당을 차리면은 내가 거기서 식당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내가 여기서 무슨 음식을 합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찾아오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멀쩡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대관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선언을 한다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예. 뭐 가끔씩 거래처에서 놀러 왔다가 우리 여기 안 쓰는 사무실인데 저희 좀 써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대여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람들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데를 대여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데가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고요. 2위 업체, 3위 업체들이 있는데 별로 안 커요. 그냥 여기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이듯이 약간 뭐 이제 여행사 홈페이지 그리고 무슨 호텔 예약 홈페이지 이거랑 비슷해요. 예. 공간이 있고 그리고 시간당 얼마씩이다. 자, 요런 것들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리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빌리면 편하죠. 예. 편하고 뭐 이제 가끔씩 네이버에 막 키워드 광고 올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저희도 요거 쓰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다 올리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장점이 뭐냐면 여길 통해서 이제 유입이 안 되더라도 일단 노출되는 효과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올릴 때 제가 뒤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지역이랑 어떤 목적 이런 걸 다 쓰거든요.
우리 동네에 우리랑 같은 목적으로 이제 대관하는 그런 데들이 보통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얘네들은 가격대는 어떻게 했는지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자 이걸 보고 해야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메뉴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긴 더 맛있고 여긴 더 맛이 없어. 그러면 맛없는 식당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걸 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회의실을 렌탈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우리보다 입지도 좋아. 인테리어도 더 깨끗해. 근데 심지어 가격까지 더 싸. 그러면은 우리 공간을 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얘네보다 인테리어를 더 좋게 하든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든지 가격을 높이든지.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가격을 낮추면 우리가 쏟는 리소스에 비해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냥 있는 공간 빌려고 했는데 여기에 인테리어 투자할 돈은 없어.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플랫폼을 쓰고요. 두 번째는 직접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홍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요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이렇게 4대 채널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죠. 근데 제가 정말 현실적인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대관 사업, 공간 대여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 담당할 전담 인력이 한 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일단 유튜브는 진짜 무리고요. 왜냐하면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손쉬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찍고 이제 편집하고 그리고 대충 찍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회사가 규모가 좀 있으면은 마케팅 담당자가 겸직해서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고 일단 뭐 일반적인 SNS 마케팅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최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예, 기본적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요거 세 개 채널 만들어 놓고 하루에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모든 채널에 따다닥 올리고 꾸준히 올리고 고객들이랑 댓글 다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자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회사는 마케팅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데들이 많죠. 그럴 때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직원이 5명이다. 그럼 월화수목금 나눠서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자. 이 방법이 이제 그나마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B2B 세일즈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3번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B2C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컨텐츠 만들어도 뭐 이제 하나 오고 막 이런데 만약에 우리 공간을 이제 장기 대여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손이 안 가요. 예, 손이 안 가니까 되게 좋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강의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님들 중에 이제 워크샵 공개 과정 하시는 분한테 이거 10회차 우리가 몇 프로 DC해도 되니까 쓰세요. 아니면은 교육 사업을 하는데 강의장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한테 우리 공간 빌려줄 테니까 이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이렉트 이제 세일즈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려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남는 공간 좀 남는 시간에 사람들 그냥 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예. 굉장히 뭐 역에서 많이 떨어져서 일부러 걸어와서 막 엘리베이터 갈아타고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워크 같은 전략을 보세요. 항상 우리나라의 역 근처에 가장 비싼 건물에 들어가요. 예. 왜냐 찾아오기 쉽고 사람들이 이제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하니까. 그 사실 그 공유 오피스가 일반 오피스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 인당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한 4명 정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200 정도 들잖아요. 근데 월 200이면은 진짜 사무실 단독 사무실 한 30평짜리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예. 그런데도 우리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런데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공용 공간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넓고 또 서비스도 있고 기타 부가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단순히 싸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성공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위주로 이제 진행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다음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성공 포인트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위주로 진행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싶은데 댓글이 없습니다. 자,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5분 쉬고 4시에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전 Q&A를 받을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이따 강의 시작할 때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 분당 최소 1개 이상 우리 채팅창에 댓글 꼭 달아주세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오후 교육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잘 들어주시고, 네, 일단 저희가 15분 휴식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3시 45분인데 15분 쉬고 4시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하셨고요. 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